우리가 전공 선택이나 직업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1모작, 2모작, 3모작 직업이 연결될 때 제일 처음에 첫 단추가 전공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시대, 지식시대, 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 또 4차 산업의 시대 등등 2010년 이후로 많은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인재를 채용하는 이런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구인 동향은 점점 학력에 관계없이 그 개인이 가진 능력별로 채용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어떤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부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런 것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업 전공 선택이 여기는 같이 어떤 팔자소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고찬잡담 제6화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또 계획된 우연에 의해서 자기의 그 장래가 결정되는 즉 환경적인 요소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가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 또 그 태어난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바뀌고 전공과 직업의 선택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이거는 태어난 후에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경험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업무 수행 능력은 그 사람이 유전적인 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꿈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의 흥미와 적성과 성격을 보고 나는 또 성적도 보고 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나는 어떤 그 의사가 되고 싶다. 검사가 되고 싶다. 또 뭐 어떤 컨벤션 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요리의 취미가 요리 연구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살림 꽃가나무 또 예체능에 재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적에 의한 직업 선택, 전공 선택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암기력이 좋게 태어나고 끈기 있는 성질이 있게 태어난 사람은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현재 우리가 암기 위주의 그러한 입시 제도, 어떤 암기 위주의 자격증 제도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다면평가 방식이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나, 얼마만큼 공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방식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암기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이 유리합니다. 성적이 상위인 경우, 즉 타고난 암기력이 좋고 또 타고난 끈기가 좋아서 노력을 했다. 이런 사람은 성적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의 어떤 그 범주가 쉽게 정해집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취득이 어렵다. 그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야로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기술 자격증 시험도 암기와 끈기, 노력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우수자는 이러한 자격증 요구 직업에도 취업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의사다, 법조인이다, 고위직이다, 박사다, 교수다, 고급 연구자든가 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고급 기술자 이런 것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쉽게 직업의 카테고리를 정해지는 경우가 성적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성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기술자, 현장 작업자, 장비 조작하는 사람, 자영업자, 판매업자, 운수업, 중개인, 소개업, 호텔, 관광, 여행업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성적이 미흡해서 이러한 직업을 택했을 때에 또 그 직업을 임으로 해서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고찬잡담 제4화에서 소개한 테크니션입니다. 테크니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션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중간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론을 50% 알고 실기를 50% 아는 경우입니다. 설계자는 거의 100% 가깝게 이론가입니다. 또 현장 작업자 필드 워커는 거의 100% 가깝게 실제 그 작업 기술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분야로 발전하면서 이 실기도 알고 그다음에 이론도 알면은 이 사람은 설계자의 의도를 흡수해서 이해해서 작업자에게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런 관리직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여기 설계자 이론 중심의 사람은 다시 이 밑에 실기 경험을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위로 얼마든지 발전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익힐 수가 있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기술자가 가지는 장점,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점수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더 좋은 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이 중간에 한 60% 정도 사람들인데 보통 대다수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보통 그냥 평범한 그런 재산 능력, 또 능력도 그저 중간, 건강도 중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택폭이 넓지만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거죠. 이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취업자, 회사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공 선택이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문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성 요인 분석법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특성 요인 분석법은 윌리엄슨이 발전시켰는데 파슨스의 직업 지도 모델을 기초로 해서 발전시킨 방법입니다. 이것의 가설은, 이 이론의 가설은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가설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심리 분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심리 분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지능, 적성, 성격, 흥미, 태도, 가치관 등등 이런 것을 어떤 학문적으로 발전된 분석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직무, 직업에서 그 직무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특성 요인들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성 이러한 능력이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개인의 심리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이런 특성하고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인하고 이것을 매칭하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잘 서로 관계를 지어서 매칭을 시킴으로 해서 본인의 성공도 되고 일의 성공도 가져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업무 쪽에서 봐도 좋고 개인 쪽에 봐서도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서는 한번 이거를 어떤 능력, 개인의 능력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수리적인 능력, 수학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리적인 특성과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그 수리적 능력에 요구되는 그 요인과의 매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적 능력이 필요한 전공, 또 전공이 이제 하게 되면 또 직업으로 연결되는데 직업 선택의 분야, 이렇게 봤을 때 수리력, 수학적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면서 또 물리의 능력도 필요한 공학계열 중에서 이 경우는 수학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또 물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때는 기계 분야, 조선항공다 포함해서 토목에서도 건축 쪽에서도 건축공학을 포함해서 토목 분야,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제어, 원자력, 인공지능 응용. 자, 인공지능 응용에 로봇이라든가 로봇 또는 자동화 또는 자율자동차, 영상처리, 기계학습 등등 요런 데의 응용, 요런의 전공, 결국 또 요런 전공이 나가는 이제 직업들이 있겠죠. 여기 직업은 수학적인 어떤 실력, 수리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이과 계열의 수학, 물리, 화학, 통계, 또 사회과학 계열의 경제학 등등 이런 것이 수학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결국은 이제 직업으로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보통 필요한 경우는 화학 계열의 화공, 생물, 유전, 또 경영 계열의 경영, 회계, 행정, 정책 이런 분야, 소프트 개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등 이런 경우가 되겠고, 약간 필요한 경우가 법학, 의학, 문학, 역사, 철학, 교육, 어학, 심리, 지리, 정치, 외교, 국제, 종교학, 무역학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리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 말하자면 수리 또 수학 같은 거를 천연 능력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이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분야의 전공을 하거나 이런 분야의 직업을 택하면 아주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특성 요인 분석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수리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수리력은 상당히 중요해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물리로 필요하면서 수리력이 필요한 경우에 수리력이 없으면 이 직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공은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특성 요인 분석에서 개인의 수리적 능력, 그 업무, 그 직업에서의 수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